어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3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카테고리에 무료 채팅방 참여 신청 요거 란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비번을 드릴 겁니다. 그 비번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이용 안내가 있거든요.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는데 여길 들어오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들 조금씩 이제 그날 상황 간단하게 뭐 과거만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씩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분들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나 S&P 500은 뭐 계속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하락폭은 확실하게 좀 줄이면서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장 막판 반등 나오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일단 그 국채 금리가 일단 좀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제까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과도한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거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가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한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이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놓고 봤었을 때 연준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즉 75bp,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근 하락을 유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이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물론 종합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크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75bp였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FOMC 이전부터 지난달부터 계속 그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쯤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사실 이런 상황 같았으면은 이 조금씩 반등을 좀 주면서 하단을 좀 이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CPI 때의 그 상황이 그대로 계속 조금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근데 장 중간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 이상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또 밀렸었고 장막판에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상태다. 이 얘기는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 상황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절대적인 수치는 역시 뭐 CPI든 PPI든 높습니다. 높은데 상승률은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혀 지금 그 부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재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호재가 거의 무시가 되면서 악재만 부각되는 시장,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 가능성을 보였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 그래도 절대 수치가 너무 높잖아,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 이제 PPI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에 아까 나스닥 한 장중 1% 이상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었던 게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까지만 해도 연준 위원들 발언이 소위 얘기하는 약발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PPI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젯밤 PPI가 그렇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해주면서 조금씩 약발을 좀 받기 시작했지 않았나. 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75bp 일단 계획가 없어.
향후 2번, 6월, 7월 2번 50bp 정도 인상 그대로 갖고 갈 거야. 변경 안 해. 일단 그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50bp 인상도 사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데 그동안 시장이 그 정도는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75bp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더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발작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 기대 심리를 차단시켜 줬잖아요. 우려감을 차단시켜 줬고 연말까지 2.5% 얘기를 했어요. 기준금리 2.5%. 그러면 50bp 올리고 나서 예를 들어 지금 그 앞으로 50bp를 2번 올리게 되면 1.75에서 2%까지 오르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2.5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쉬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은 반영이 전혀 안 됐지만 제가 전에 이 말씀 몇 차례 드렸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하게 나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상반기 때 최대한 올려놓고 하반기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쯤에는 시장의 상황도 조금 인플레도 조금씩 꺾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는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같이 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장 마감 이후에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지금 당장 2%는 어렵습니다만, 향후 2번의 FOMC에서 50bp씩 금리 인상 예상한다. 뭐 역시 똑같은 현재까지 얘기가 됐던 그 흐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줬어요. 어제 메리데일리 이 위원 말씀하시고 나서 시장 반등이 좀 나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눌렸는데 장 끝나고 파월 의장이 다시 그 발언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형태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아마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오늘 장전 브리핑으로 저희 VIP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올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시장 오늘 반등 나올 것 같다. 그 말씀을 따로 드렸거든요. 이제 그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어제 우리 시장에 그 폭락을 유도를 했던, 코스닥 폭락을 유도했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 하락을 멈추게 만들었던 부분이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한마디를 했죠. 이 정도 규모가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 전혀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이 부분 지금 충분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고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시장에 영향 안 줄 거야. 이렇게 또 안도감을 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핀란드 나토 가입 공식화가 있었고요. 스웨덴도 아마 다음 주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보복 예고를 했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나스닥의 경우 보면 어제 일단 요 자리까지 지금 찍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딱 걸쳐놨습니다. 걸쳐놨는데 일단 찍을 자리는 찍은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이 폭락이 한번 나올 때 30% 정도 폭락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30% 정도 폭락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바닥권 오지 않았나,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이후로 물론 아직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요 구간 안에서 놀아주는 12,000포인트를 지금 바로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 11,300포인트 위에서의 이 다지기 정도 흐름은 최소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시장 이후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 높고 지금까지 악재만 계속해서 반영을 했고 호재도 악재로 둔갑시켜서 반영을 했던 이런 구간들이 강하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조그마한 호재에도 조금씩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될 것이고 이후부터 호재에 조금씩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CPI나 다음 달에 나오게 될 CPI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분석하기로는 이번 달보다도 또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미국 시장 반등의 선반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과매도권, 어제 계속 거품 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 지금 퍼밸류상으로도 워낙 낮은 상태고 저평가 상태고 과매도 구간에 있고 외국인 매도도 워낙 지금 비중도 워낙 지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향후에 다음 달 MSCI 우리 선진국 증시 편입 관찰 대상국 이 재료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부분들도 있는 상태고 이제 모멘텀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일단 지금 현재 오늘 반등은 최근 이 말도 안 되는 이 급락 이거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오늘 그런 식의 저가 반발 매수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진짜 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뭐 그런 정도는 지금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상황을 보면 코스닥은 일단 매수 전환을 했네요. 코스피 매도 중입니다만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 중입니다만 매도량은 극히 적으면서 제한적입니다. 반면 선물 매수량은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따라서 최소한 지금 현재 요 구간 정도 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1.2% 장중 한번 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제 조정 나오면서. 근데 요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 보여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장 수급 상태다.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그리드 섹터들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줄기세포 섹터들, 그러니까 뭐 이부 줄기세포 섹터들 같은 경우 지금 HLB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전선 이쪽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반도체, 이 낸드 쪽 섹터들 지금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들 좀 특히 리비안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섹터들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초반 리비안 관련주들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자동차, PCB 섹터들 그다음 오랜만에 진짜 여기도 지금 낙폭과대 상태죠. 메타버스, AR, VR 이쪽 섹터들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어제 하루 쉬었던 삼성전자 매수 중입니다. 매수량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큰 의미를 갖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 상위죠. 그다음 NC소프트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시젠, 심텍, HLB 생명과학, LX세미콘, 펄어비스, 팜스토리, 위메이드, 덕산네오룩스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렌텍, LNF, 태웅로직스,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TCK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어제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위로 근데 이제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의 그 장중 흐름 내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자리 260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정도 흐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진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정말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작되면서
디플레이션, 리세션으로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 정도 선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후 경제 지표들 이제 올해 남아 있는 지금 5월 지표부터 이제 다음 이제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4월 지표 일부 지금 남아 있고요. 향후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이 고점 뚫고 퓨처하는 이런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꺾이는 피크아웃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위험성을 안아가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크아웃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강경하게 나가는 입장인 것이지, 이걸 지금 리세션까지 만드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면서 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절대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가 어제도 어제 그제 이렇게 막 최근 폭락을 하니까 지금 미 정부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미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립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은 쉽지 않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연착륙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시장 조금 확실히 안정을 좀 찾으면서 원래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 높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후에 따로 말씀드릴 영상은 없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HLB가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에 지금 내용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상황을 보고 혹시나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금요일 오후기 때문에 따로 올려드리지 않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입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